좋아요, 구독. 네, 미국 시장,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 시작해야죠. 오늘도 에임리츠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꽤나 상이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02%, 나스닥은 0.5%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0.4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랑 니케이, 일본 증시 쪽이 강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는 큰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나스닥 쪽만 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 지금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 지금 잘못하면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협상이 빨리 잘 해결돼야 될 거고 현재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금 곧 결과도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4.8%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뿐 아니라 니콜라 7%, 리비안 5%, 루시드 6% 각각 급등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지수에서 나스닥이 가장 선전하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전기차 섹터 쪽으로 투심이 몰리면서 전기차 쪽에서 상승세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화이자는 5.3% 급등해서 또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글로벌 제약업계 쪽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자도 비만 치료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2상 먹는 알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주사제만큼 효과가 있으면서 알약으로 간편하게 먹으면은 16주 동안 체중이 4.5kg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치료제들은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건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 되니까 좀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커지면서 화이자 주식이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시젠 이제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채권을 한 3조 원어치 정도 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화이자가 강세가 나온 이유 같습니다. 화이자가 먹는 약물로 이렇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야, 대단한 이제 발견인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AMD, 구글 계속적으로 좋았는데 어제도 좋게 끝났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이 이제 단기적으로 몇 주 동안은 유지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 모멘텀이 아직 두 종목 다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두 종목 다 이제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하거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언급을 좀 했었잖아요. 주말경에 미국, 중국 다시 좀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했는데 마이크론 좀 주가가 내렸어요. 스티븐 로치라고 예전에 그 모건 스탠리 아시아에서 이제 전략을 좀 했었고 현재는 예일대 교수잖아요. 스티븐 로치 이 사람이 미국, 중국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마이크론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뭐 땅콩 수준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 중국 쪽에서 구매해 주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일단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반도체 소비량이 정말 큰 국가인데 여기서 뭔가 한 어떤 국가의 그 반도체를 소비를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마이크론부터 끊는다는 거는 다른 반도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레이 달리오가 개발한 이 세계화 지수를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반세계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점점 이렇게 글로벌화돼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찢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소식이 들려진 이후로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 없을 거다. 뭐 또 어디서는 이게 뭔가 더 확대돼서 더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당연히 마이크론에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미국 측에서는 지금 한국 쪽에다가는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 내오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똥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까지 튀기고 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는 이미 진행된 것이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강경책을 내놓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불똥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튈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키 최근에 계속 떨어지네요. 어제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 나이키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 과다 검출됐다 이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을 이제 나이키 쪽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악화되는 게 이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이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 너무 침체됐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며칠 안으로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들이 예금들이 JP 모건 쪽으로는 계속 들어가고 딴 데에서는 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은행권 관련된 업데이트 뭐 있을까요? 아, 네. 그 은행 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잠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은행 부도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이제 되게 규모가 큰 은행들의 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완화됐는데 지금 은행 예금이 유출되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은행 예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이냐면 사실 1975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예금이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닷컴 버블 수준 당시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너무 빠르게 인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런 소식이고요.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5%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에 예금 인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형은행들은 이자가 0.1%, 뭐 0. 몇 퍼센트 이런 수준인데 지금 머니마켓 펀드나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라고 하죠. 이쪽도 똑같이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이자는 5% 이상을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 예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빠지면서 은행 예금 유출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금 인출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리스크에 이제 관해서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워렌 버핏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다 떠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지표는 이제 분기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고 최근에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현재는 더 줄어든 추세고요.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형 빌딩이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200억대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 리스크를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이런 수요들이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금 인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다가 돈 빌려준 게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예금은 예금대로 인출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대손상각되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빌려준 돈 못 받는 이런 상태까지 이중고, 삼중고가 이제 계속 겹쳐지게 되면은
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엮이면서 좀 은행 부도가 더 다시 심화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이제 시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때는 이제 은행들이 얼마나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당겨다 썼는지 잘 모르는데 제조업체 저희가 부채 비율 200% 넘어가면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은 평균 10배가 넘거든요. 200%는 2배 넘은 거를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은행권들은 10배가 넘어가지고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크게 이게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 제가 어제 여의도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고위급 임원하고 이제 증권사 고위급 임원하고 먹는데 미국 말이죠. 컬처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 안 하고 금요일 날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금방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내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저번에 상업용 부동산 내용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출근 안 하고 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이제 기업체들 CEO들이나 고위급 임원들 사이에서도 퍼져서 이게 뭔가 출근을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아예 박혀 있는 거죠. 이제 자리 잡혀 가고 있어서 이제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뭐 굳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해야 되나 이런 이제 니즈가 이제 감소하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인 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코인 어땠습니까?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강보합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5%, 이더리움 0.9% 상승했고요. 주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2.5%, 도지코인 1.2%, 폴리곤 1.8% 상승 중이고, 비트코인은 28K, 28,000달러 수준이 깨진 이후에 현재 26,000에서 27,000달러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세가 강하게 깨지고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시세를 회복을 못 해주고 추가로 가격이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는 이 변곡점의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다시 반등해서 29K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는 거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비트코인이란 나스닥의 가격의 동향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함께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강세 추세로 상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그것에 맞춰서 상승을 못 해주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이 더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 현물 자금은 거의 뭐 바닥이 났고 선물 쪽이나 아니면 옵션 쪽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기 자금 쪽에 들어와야지 이제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현물 자금의 유입도 없고 선물 옵션의 투기 자금 유입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거나 나스닥이 비트코인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나스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보니 나스닥의 흐름이 비트코인을 리드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스닥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할 이제 다시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열릴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좀 동시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